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올해 73을 맞은 저는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왔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이 됐는데 그동안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거든요. 부산 연제구에 있는 30평 아파트 하나, 그리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떡볶이 가게 자리에 지은 상가 건물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김밥 말고 떡볶이 끓여서 모은 피땀의 결정체였죠. 우리 민석이는 36에 늦게 결혼했어요. 신랑이 늦은 만큼 신부감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현주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현주는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참 예의 바르고 단정했어요. 어머니,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며 두 손 모아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만 해도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복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첫 해에는 정말 모범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일찌감치 와서 음식 준비 도와주고 제사상도 정성스럽게 차리고 생신 때는 꼭 미역국도 끓여주고 용돈도 따로 챙겨주더라고요. 손자 승우가 태어났을 때는 더더욱 고마웠죠. 산후조리할 때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다니면서 삼계탕 끓여주고 미역국 끓여주며 돌봐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현주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현주가 뒤에서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현주야, 어디 도와줄 것 없나?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엇을 잘못하나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물 무치는 걸 보더니 어머니, 요즘 나물도 참 비싸졌네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투가 어쩐지 달갑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그 다음 설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하는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 이건 꼭 필요한가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래요 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싶어서 그럼 내년부터는 외식하자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우에 대한 태도도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승우 예뻐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승우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면 아직 어린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좋대요 라고 하며 막더라고요. 제가 승우한테 용돈 1만 원을 주려고 했을 때도 어머니, 아직 초등학생인데 돈을 주면 안 돼요. 돈의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승우한테 승우야, 할머니가 주시는 건 다음에 받자. 지금은 필요 없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니까 네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저희 집 방문 빈도였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했는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는 안 와? 라고 물으면 승우 학원 때문에 바빠요. 남편이 회사 일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하면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다음에 가겠어요 라고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와서 현주야, 밥 좀 해줄 수 있을까? 몸이 너무 아파서라고 했더니 어머니, 죽이라도 사다 드세요. 지금 승우 때문에 바빠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병든 시어머니보다 손자가 더 중요한 건가 싶어서요.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동네 은행에 갔다 왔는데 현주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다녀왔지. 무슨 일로요? 혹시 복잡한 상품 가입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통장 정리 좀 하고. 그런데 현주가, 어머니, 요즘 은행에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조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으로 중요한 금융 업무는 저희와 상의하고 하시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니?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해서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신다고 하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현주가 민석이한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오빠,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한데? 은행에 자주 가시는 것 같고 그런 얘기 하시면 화를 내세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서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라니요. 저는 지금도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며칠 전에 뭘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민석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왜? 현주가 어머니가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신다고 하던데,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뭐가 아프다고 병원을 가? 아니에요. 그냥 건강검진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건강검진은 작년에 받았어.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현주가 자꾸 저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마트 사장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순 씨, 며느리가 어제 와서 부탁하던데요. 무슨 부탁을?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거 사시거나 돈을 많이 쓰시면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서 요즘 치매 초기라서 걱정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현주가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 제가 뭔가 이상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복순 씨는 정정하세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화가 났어요. 현주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다가올 설날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매년 그랬듯이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장남이었고 민석이가 대를 이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설날 준비는 늘 큰일이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떡국 끓이고, 과일 깎고,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날이니까 정성껏 준비했어요. 현주도 와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배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는 모든 걸 유심히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현주야, 뭐 도와줄까?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시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시선이 뭔가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뭘 잘못하나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현주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래요. 간소하게, 간소하게. 하루 종일 그 말만 하더라고요. 현주야, 나물 좀 무쳐볼래? 네, 어머니. 그런데 현주가 나물 무치는 걸 보니까 성의가 없더라고요. 대충대충 무치고 간도 제대로 안 보고 현주야, 간 좀 봐봐라고 했더니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싱겁게 먹는 게 좋다고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떡국 끓이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우 사서 고기 넣고 끓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고기가 너무 비싸던데요. 이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설날인데 좋은 고기로 끓여야지. 그래도 너무 과해요. 승우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승우가 고기 안 좋아한다고요? 그 아이가 제가 불고기 해줄 때마다 얼마나 잘 먹는데요. 현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설날 전날 저녁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현주가 갑자기 어머니, 내일 상 차리는 거 제가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 그럼 같이 하자.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차례상은 정성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현주가 어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었지만 며느리가 스스로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설날 아침이 되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 준비를 도와주려고 부엌에 갔는데 현주가 벌써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현주야, 일찍 일어났네. 뭐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상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부친 전도 없고, 공들여 무친 나물도 없고, 대신 마트에서 산 것 같은 간단한 반찬들만 몇 개 놓여 있었어요. 현주야, 내가 어제 준비한 음식들은 어디 갔니? 아, 그건 제가 냉장고 정리하면서 좀 정리했어요. 정리했다고? 뭘 어떻게 정리했는데? 어머니, 솔직히 어제 만드신 음식들이 좀 이상했어요. 나물도 너무 짜고, 전도 기름이 너무 많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평생 요리해온 사람을 놓고 음식이 이상하다고요. 현주야, 그럼 그때 말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어제는 어머니 기분 상할까봐 못 말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상한 음식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손님들이요. 우리 집에 오는 건 가족들인데 무슨 손님들이에요? 그럼 지금 상에 있는 건 뭐야? 제가 어제 늦게 마트에 가서 사온 거예요. 요즘은 이런 간편한 것들이 더 인기래요.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리다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현주야, 차례상은 정성이 중요한 거야. 사온 음식으로 어떻게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때 민석이와 승우가 도착했어요. 승우가 할머니 라고 달려오는데 현주가 승우야, 할머니께 인사만 하고 저쪽에서 놀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왜?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할머니가 바쁘셔. 바쁘긴 뭐가 바빠요. 제가 할 일은 현주가 다 막아놨는데요. 민석이가 상을 보더니 어머니, 상이 좀 간소하네요 라고 했어요. 응. 현주가 요즘 간소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도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현주가 오빠, 요즘은 이게 추세래요. 너무 많이 준비하면 낭비고 건강에도 안 좋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떡국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떡국에 고기가 거의 없고 맛도 밋밋하더라고요. 현주야, 이 떡국 누가 끓였니? 제가 끓였어요. 왜 이렇게 밍밍해? 어머니,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담백하게 끓이는 게 좋다고 해요. 민석이도 엄마, 떡국이 왜 이래요? 예전과 다른데라고 했어요. 그러자 현주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오빠도 그래요? 제가 열심히 끓였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평상시와 달라서. 그런데 현주가 갑자기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셔서 집중이 안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간섭했니? 아침부터 계속 이것저것 하라고 하셨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오히려 현주가 저를 부엌에서 쫓아내다시피 했는데요. 민석이가 현주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현주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저는 그래, 내가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겠지만 명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점심을 먹고 나서 현주가 설거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할게라고 했더니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부엌에서 어머니라고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급하게 가보니까 현주가 제 좋은 접시를 깨뜨린 채로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청화백자 접시였어요.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어머니, 죄송해요. 실수로. 그런데 현주의 표정을 보니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속으로는 정말 속상했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현주가 어머니, 이런 좋은 그릇들은 평상시에 쓰시지 말고 장식장에만 두세요. 아까우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써야 하니? 정말 중요한 날에만요. 오늘이 설날인데 중요한 날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좋아요. 또 그 말이더라고요. 간소하게, 간소하게. 저녁 시간이 되어서 민석이 가족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현주가 어머니, 남은 음식 아껴서 드세요. 버리지 마시고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고마워. 그런데 현주가 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니까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 있으면 꼭 저희와 상의하세요. 무슨 중요한 일? 그냥 뭔가 결정하실 일이 있으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상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현주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자꾸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런데 그때 놓친 전화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민석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바로 전화했어요. 민석아, 전화했었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왜? 현주가 어머니가 오늘 좀 이상하셨다고 해서요. 내가 뭐가 이상했다고? 음식 준비할 때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고 그릇 어디 뒀는지 자꾸 물어보셨다고 해요. 저는 황당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내가 언제 같은 말 반복했니? 현주 말로는 떡국간 맞는지 계속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그런 적 없는데. 엄마,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현주가 또 제가 이상하다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민석아, 나는 멀쩡해. 현주가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현주도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왜 현주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무슨 의도일까?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현주가 서 있더라고요. 혼자서. 현주야, 무슨 일이야? 민석이는? 오빠는 집에 있어요.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 왔어요. 뭘 깜빡했는데? 현주가 들어오더니 바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차려놓은 차례상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가? 제가 분명히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차려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현주가 돌아간 후에 제가 아까워서 버린 음식들을 다시 꺼내서 제대로 된 상을 차려놓긴 했어요. 조상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현주야, 이건 우리 조상님께 올리는 거야.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는 안 되겠더라. 어머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도 차례상은 정성이 중요해. 그런데 현주가 갑자기 큰 소리로 어머니, 왜 자꾸 제 말 안 들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계속 자기 멋대로 하시니까.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현주가 갑자기 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발로 상을 확 밀어버린 거예요. 현주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차례상을 엎어버리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현주야,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현주가 숨을 헐떡이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안 들으세요? 간소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차례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죽은 사람한테 뭔 소용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죽은 사람이라니. 우리 조상님들을 그렇게 말하다니. 현주야, 그건 우리 시아버지시고 조상님들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시아버지고 뭐고. 어차피 죽은 사람들인데 뭔 상관이에요?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족이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전들,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 따뜻하게 끓인 떡국까지 모든 게 바닥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현주야, 왜 이런 짓을 했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니? 그런데 현주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구식 명절 문화가 정말 싫어요. 왜 여자들만 고생해야 해요?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지금 와서? 말해봤자 어머니가 들으세요?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서. 그리고는 현주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방금도 분명히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차려놓으시고, 내가 언제 같은 말 반복했다고? 아까도 떡국간 맞냐고 5번도 넘게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현주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또 그러시네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치매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런 소문을 내고 이제는 대놓고 저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현주야, 나는 멀쩡해. 네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멀쩡하다고요?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제가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요. 현주가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가리키면서 말하더라고요. 이건 네가 엎어버린 거잖아. 제가 엎었다고요? 어머니가 제 말 안 듣고 고집 부리셔서 그런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상을 엎어놓고 제 탓을 하다니. 그런데 현주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오빠예요? 네. 어머니 집에 와 있어요. 네. 어머니가 또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제가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상을 엎었다고. 하지만 현주는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심각해요. 아까도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더니. 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현주가 저를 보더니 어머니, 오빠가 오고 있어요. 어머니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나는 아무 이상 없어. 어머니,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차례상을 엎어놓고서? 그건 네가 엎은 거라고. 또 그런 소리 하시네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때 정말로 민석이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현주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제가 어머니께 간소하게 차리자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엄마가요? 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고 방금 일도 기억 못하세요. 민석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야, 현주가 거짓말하고 있어. 상을 엎은 건 현주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주가 왜 상을 엎어요? 정말이야. 내가 차례상을 다시 차려놨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엎어버렸어. 그런데 민석이와 현주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제 친구 순자였어요. 순자는 옛날에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이런 일에 밝았어요. 순자야,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복순아,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특히 오늘 현주가 상을 엎어버린 일까지 자세히 말해줬어요. 순자가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복순아, 그거 뭔가 이상하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해? 나도 그게 이상해서. 그리고 자꾸 내가 치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녀. 치매? 너가? 말도 안 돼. 너 어제도 화투 치면서 누가 뭘 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 순자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치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걸까요? 순자야,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일단 조심해.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다 숨겨놔. 다음 날부터 저는 현주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현주는 설날 이후로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와서 어머니 안부 확인하러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고마웠는데 와서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든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제가 만든 음식들을 계속 문제 삼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 김치 언제 담그신 거예요? 엊그제 담갔는데. 색깔이 이상한데요? 상한 것 같아요. 상하긴 뭐가 상해. 방금 담근 김치인데. 그런데 현주가 제 김치를 냄새 맡아보더니 어머니, 이거 정말 상했어요. 버리세요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상한 음식 드시면 안 돼요. 특히 김치는 상하면 독성이 생겨요. 내가 평생 김치 담가 먹었는데 상한 김치가 뭔지 모르겠니?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 미각이 둔해져요. 상한 건지 모를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김치는 전혀 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직 풋풋하고 아삭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걸 계속 감시하더라고요.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세요. 응, 저녁에 먹으려고. 어머니, 된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해? 색깔이 너무 검어요. 상한 게 아닌가요? 이 된장은 3년 묵은 된장이야. 색깔이 진한 게 당연해. 그래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새 된장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더니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건강에 안 좋아요. 라고 하면서 물을 부어버리더라고요. 왜 멋대로 물을 부어?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요. 요즘 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뭘 해도 현주가 문제 삼고 제가 평생 해온 요리까지 이상하다고 하니까요.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현주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장 봤지 뭐.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은데요.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면 다 못 드시고 버리게 돼요. 아니야.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현주가 제가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더니 이거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는 너무 많이 사셨어요 라고 하면서 일부를 다시 봉지에 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런 건 다시 가져다 주세요.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있으면 관리가 안 돼요. 내가 뭘 사든 상관없잖아. 어머니, 요즘 많이 깜빡하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또 깜빡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뭘 깜빡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현주가 와서 어머니, 통장 좀 봐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통장을 왜? 어머니가 요즘 돈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상한데 돈 쓰신 거 없나 확인해 보려고요. 내가 이상한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냥 확인만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결국 현주의 성화에 못 이겨서 통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현주가 통장을 보더니 어머니,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서 뭔가를 가리키더라고요. 뭐가? 여기 30만 원 나간 게 있는데 뭐에 쓰신 거예요? 그거 승우 학원비 준 거야. 승우 학원비는 저희가 내고 있는데요. 그럼 뭐에 썼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에 쓴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생각이 안 났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글쎄, 뭔가에 썼는데. 어머니, 이런 일이 자주 있으시네요. 돈 쓰고도 뭔데 썼는지 기억 못 하시고. 자주 있다고? 언제?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50만 원 쓰고도 뭔데 썼는지 모르신다고.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현주가 자꾸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주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앞으로 중요한 돈 쓸 일 있으면 저희와 상의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상의해야 해?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 혹시 사기당하실까 봐요. 그날 밤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현주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요즘 돈 관리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무슨 문제? 돈 쓰고도 뭔데 썼는지 기억 못 하신다고 해요. 그런 적 없어. 엄마, 그래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자꾸 저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은행에 갔다 왔는데 현주가 어머니, 은행에서 뭐 하고 오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냥 돈 좀 찾았지. 얼마나 찾으셨어요? 100만 원. 그렇게 많이요? 뭐에 쓰실 건데요? 집 수리할 데가 있어서. 그런데 현주가 어머니, 집에 수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보일러가 이상해서 고쳐야 해. 보일러요? 어제도 잘 나왔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보일러는 멀쩡했어요. 그럼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보일러는 괜찮네. 어머니, 그럼 100만 원 뭐에 쓰실 거예요? 글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런데 현주가 어머니, 이런 식으로 목적도 없이 돈을 찾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어디다 썼는지 기억 못 하시게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돈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대신 찾아다 드릴게요. 내 돈 내가 찾는데 왜?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요즘 많이 깜빡하시니까. 또 깜빡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뭘 깜빡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무슨 일이야?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더니 순자가 복순아, 그거 뭔가 이상하다. 네가 그렇게 깜빡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주가 계속 그런다고 하니까 나도 헷갈려. 복순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뭔데?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거야. 내 며느리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순자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현주의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럼 내가 정상인 거야? 당연하지. 너 어제도 20년 전 일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잖아. 그때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현주가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현주가 하는 말들을 녹음하고 네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순자의 조언에 따라 저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현주가 올 때마다 몰래 녹음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현주가 와서 또 어머니, 약 드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응, 먹었어. 정말요? 어제도 까먹으셨는데. 어제 까먹었다고? 언제? 저녁에 드셔야 하는 혈압약 안 드셨잖아요. 나는 혈압약 하루에 한 번만 먹는데. 아니에요. 하루에 2번 드셔야 해요. 현주가 약통을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하루 2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하루 1번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네. 내가 왜 그렇게 기억했지? 어머니, 요즘 자주 이러세요. 약 먹는 것도 헷갈리시고. 하지만 이번에는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순자한테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런데 그날 현주가 하는 말이 더 이상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뭐가 안 좋다고? 기억력도 그렇고, 판단력도 그렇고, 혼자 사시기엔 위험한 것 같아요. 뭐가 위험해?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현관문 잠그는 것도 까먹으시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어제도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셨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현주야, 나 정말 그랬어?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가스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어머니,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몇 번이나 있었던 일이에요. 몇 번이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현주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요즘 요양원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요양원이라니.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만큼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그때 현주가 팸플릿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팸플릿을 보니 정말 깔끔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서글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할 만큼 이상해진 건가요? 현주야, 나 정말 그렇게 안 좋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걱정돼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네,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현주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집 관리도 문제예요. 집 관리가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죠. 집을?
비워두면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팔거나 해야죠. 팔다니요. 제가 평생 살던 집을 팔라고요. 현주야, 집을 왜 팔아? 어머니,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집도 관리해야 하고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요양원에서 나오면 어디서 살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들어가시면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현주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서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현주야, 나는 아직 집에서 살 수 있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더 늦으면 더 위험해져요. 나는 요양원 안 갈 거야. 그러자 현주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한다고? 너희를 위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내 집을 노리는 거잖아. 그 순간 현주의 표정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어머니 집을 노려요? 너 말이야.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피해망상까지 생기시면 정말 위험해요. 피해망상이라고요? 제가 정상적인 추론을 하는 건데 피해망상이라고요. 그때 현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매일 어머니 걱정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오빠한테도 걱정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현주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요? 현주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알겠어. 요양원 얘기도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현주가 기뻐하면서 그럼 내일 요양원 견학 가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보자. 그렇게 약속하고 현주가 돌아간 후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들어봤어요. 현주가 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순자한테 전화해서 녹음 내용을 들려줬더니 순자가 복순아, 이거 완전히 가스라이팅이야. 그리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절대 요양원 가면 안 돼. 한번 들어가면 정말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럼 내일 어떻게 하지? 일단 가는 척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다음 날 현주와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정말 시설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저도 저렇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 어떠세요? 좋죠? 응, 좋네. 그럼 입소 신청할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늦으면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도 좀 더. 현주가 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현주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게 정말 제 건강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현주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요양원도 받고. 돈. 당연히 집 팔면 큰 돈이지. 치매라고 소문 낸 거 잘했어.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믿고 있어. 은행 서류도 준비됐고 도장만 받으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현주가 제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치매라는 소문을 일부러 낸 거였어요. 응, 요양원 들어가면 면회도 제한적이고 연락도 차단할 수 있어. 완벽하지. 걱정 마.
이미 아들도 내 편이야. 어머니가 뭔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현주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그 사이에 집을 팔아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전화 내용을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현주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믿고 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아침에 순자한테 급하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현주가 정말 내 집을 팔려고 해. 전화 내용을 들은 순자가 복순아,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해야 해. 혼자서는 안 돼. 도움을 받아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변호사 알아봐야 해. 그리고 현주의 계획을 더 자세히 알아내야 해. 그때 순자가 복순아, 네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싸워야 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가 살던 집을 그냥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진짜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작전을 세웠어요. 먼저 현주의 계획을 더 자세히 알아내고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했어요. 복순아, 일단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 정신과 신경과 뇌가 다 돌아서 네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와. 그리고 그동안 녹음한 파일들도 정리하고 현주가 거짓말했던 것들 증거도 모아야 해. 순자의 조언에 따라 저는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치매 검사, 인지능력 검사, 혈액 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결과는 완벽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연세에 비해 정말 건강하세요. 치매는커녕 인지능력도 또래보다 훨씬 좋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한다거나 그런 증상 있나요? 전혀요. 오히려 기억력이 매우 좋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정말 안심이 됐어요. 역시 제가 정상이었어요. 다음은 현주의 거짓말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일이었어요. 먼저 약국에 가서 제 혈압약에 대해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 약 하루에 몇 번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요. 아침에 드시면 돼요. 역시 제가 맞았어요. 현주가 약통에 거짓 정보를 써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김치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순자야, 현주가 다 거짓말했어. 내 약도, 김치도 다 멀쩡해.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더 중요한 걸 확인해 봐야 해. 순자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요. 고객님, 최근에 권한 위임하신 적 있으세요? 권한 위임. 뭔 소리예요? 며느리분이 고객님 통장 관리 권한을 요청하셨는데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권한을 줬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 기억나세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났어요. 현주가 어머니, 정기예금 이자 확인해 보러 가요라고 해서 같이 갔던 날이었어요. 이때 제가 뭔 서류에 도장 찍었나요? 정기예금 관련 서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통장 관리 권한 위임서였어요. 현주가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정기예금 서류라고 거짓말하고 통장 권한을 가져간 거예요. 이 권한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입출금, 대출, 계좌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현주가 제 모르게 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권한 취소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바로 권한을 취소하고 통장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모든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했어요. 아파트 하나, 상가 건물 하나, 예금 3억. 현주가 노릴만 했어요. 그 다음은 현주의 정체를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순자가 현주 과거를 조사해봐야 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조사해? 사람들한테 물어봐. 결혼 전에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현주 친정 쪽을 알아봤어요. 현주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현주 시어머니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서 오세요. 현주 어머니와 이야기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현주가 결혼 전에 뭘 했어요? 여기저기 일했죠.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왜 오래 못 있었어요?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요. 그리고 현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걱정이에요. 현주가 또 무슨 일 벌일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도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요? 결혼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남편 재산 문제로 정말 충격이었어요. 현주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걸 저희는 몰랐거든요. 그때 뭔 일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현주 때문에 파산했어요. 현주가 몰래 돈을 빼돌리고 현주 어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현주가 전 남편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까지. 지금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한테 알아낸 사실들을 말해줬어요. 복순아, 현주가 완전히 사기꾼이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 어떻게? 현주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 네가 정말 치매인 것처럼 연기해서 현주가 본심을 드러내게 만들어.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현주가 또 어머니, 요양원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연기를 했어요. 현주야, 나 요즘 정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정말요? 현주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응.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머니, 역시 요양원에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현주야, 집은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처리한다고?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디서 살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주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그럼 집은 누가 갖는 거야? 그건 저희가 관리하겠죠. 관리한다고? 니들이 갖는다는 뜻이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내 집 가지려고 하는 거 맞지? 그때 현주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상태로는 오래 못 사실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뭐, 처음부터 다 연기였어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오려고 한 거였어요. 현주가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약통에 잘못된 정보 써놓은 것도 저예요. 김치 버린 것도 저고, 동네에 치매라고 소문낸 것도 저예요. 너, 정말. 그리고 민석이 오빠도 완전히 제 편이에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를 나쁘게 말해도 다 믿거든요. 민석이가? 네, 오빠는 저를 완전히 믿고 있어요. 어머니가 뭔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마저 현주 편이라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준 녹음기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현주야,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어머니, 무슨 수로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제가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네가 방금 한 말 다 녹음됐어. 어머니,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너 지금 당장 나가. 현주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민석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경찰관 2명과 함께였어요. 현주가 깜짝 놀라며 오빠, 왜 갑자기? 라고 했지만 민석이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현주야, 이제 그만해. 오빠,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거 들어봐 라고 했어요. 휴대폰에서 나온 건 방금 전 현주와 제가 나눈 대화였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현주를 의심해보라고 하셨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내주신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자가 민석이에게 모든 증거를 보내줬던 거예요. 현주의 과거 이력, 은행 권한 위임 조작,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어머니는 전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현주 당신이 모든 걸 조작하고 있었던 거네요. 현주가 오빠, 제 말 좀 들어봐요 라고 하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김현주 씨, 사기죄와 재산 편취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현주가 끌려가면서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제게 와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현주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다. 너도 속은 거니까. 어떻게 괜찮아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날 저녁, 민석이와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엄마, 현주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꽤 오래전부터였을 거야. 설날에 상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 민석이가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현주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속는 법이야. 경찰 조사 결과 현주의 범죄가 더 자세히 드러났어요. 현주는 제 음성을 몰래 녹음해서 AI 프로그램으로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고요. 또한 현주는 저를 요양원에 보낸 후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갈 계획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미리 소문을 낸 것도 그런 이유였고요. 그리고 현주의 과거도 더 자세히 밝혀졌어요. 전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현주에게 당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라고 순자가 말했어요. 복순이가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제 재산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때 상상 못한 일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주가 더 많은 범죄를 자백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김현주 씨가 추가로 자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 내용인가요? 어머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뒤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서류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정말 끔찍했어요. 현주가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을 빨리 요양원에 보내려고 음식에 수면제를 넣을 계획이었다고도 합니다. 수면제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제가 늦게 눈치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재판에서 현주는 사기죄, 재산 편취 미수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가족 관계였어요. 민석이는 현주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승우는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라고 승우가 물어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승우야, 사람은 때로 욕심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해.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승우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는 정말 아프지 않아요? 응. 할머니는 멀쩡해.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승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해서 할머니 싫어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승우는 잘못이 없어. 한 달 후, 민석이와 승우가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다시 세 가족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엄마, 제가 요리 배워서 어머니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민석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미안해하지 마. 이 일로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느 저녁, 승우가 할머니, 설날 때 또 상 차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번엔 아무도 상 없지 않을 거죠. 그 말에 저와 민석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어린 아이도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우야,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할머니, 아빠, 승우가 함께 상을 차리고 함께 먹을 거야. 실제로 다음 해 설날은 정말 달랐어요. 민석이와 승우가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정성껏 차린 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이번 상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라고 승우가 상 앞에서 팔을 벌리며 지키는 신용을 하니까 정말 웃음이 났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떡국을 먹는데 민석이가 만든 떡국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민석아, 요리 실력이 늘었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현주는 왜 내 요리가 이상하다고 했을까? 엄마, 현주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 요리는 항상 맛있었어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현주가 제 요리를 문제 삼은 것도, 제가 치매라고 한 것도, 모든 것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제가 느끼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어요. 현주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민석이와 승우처럼 진짜로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가족도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요즘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나 노인 대상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지난주에는 한 할머니가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한다며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겪었던 일과 비슷하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가족인데 그래도 되나요? 할머니, 진짜 가족이라면 할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제 조언을 듣고 상황을 해결하신 후에 고맙습니다. 복순 할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라고 하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순자는 지금도 가끔 와서 복순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요. 순자야,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래도 네가 용기를 낸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는데 포기할 수도 없었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있잖아. 맞아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민석이가 엄마, 저녁 뭐 드시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된장찌개 끓여줄까? 옛날처럼. 좋아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승우가 말했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그때 현주가 제 된장찌개 냄새를 싫어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신호는 있었던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할머니의 된장찌개 냄새를 싫어할 리 없거든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현주 같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들도 많고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 며느리를 만날 줄 알았는데 하필 현주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누가 진짜로 저를 위하는 사람인지, 누가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식탁에 앉아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진짜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 다음 설날에는 정말 큰 상 차려주세요 라고 승우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상을 엎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차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날의 일이 생생했어요. 현주가 제가 정성껏 차린 차례상을 발로 밀어 엎어버리던 그 순간.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현주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현주는 더 대담해졌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작업도 더 적극적으로 했고 요양원 얘기도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고요. 만약 그날 상을 엎는 일이 없었다면 현주가 더 교묘하게, 더 오랫동안 저를 속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주가 상을 엎은 일이 저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 현주의 정체를 더 빨리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뭔 생각하세요? 라고 민석이가 물어봤어요. 그냥, 그동안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현주 말만 믿고. 민석아, 그만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피해자야. 정말 그랬어요. 민석이도 현주에게 속은 피해자였어요. 아내를 믿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아내가 거짓말쟁이였던 게 문제였지. 민석이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승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현주가 할머니가 이상해졌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네, 엄마.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승우가 와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할머니가 할게. 할머니, 저도 이제 컸어요.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승우가 제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했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우야,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게. 네, 할머니. 나중에 승우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해.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네,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 현주 엄마처럼요. 그래, 현주 엄마처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현주라는 독을 제거했고 진짜 가족들과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됐고 다른 분들까지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저를 이상하다고 하면 혹시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 나는 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 중에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나한테 이상하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려요. 만약 며느리가 할머니를 치매라고 하거나 할머니 말을 안 믿는다고 하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믿을 만한 사람한테 상의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이라도 해두시고. 가족인데 그래도 되나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조언을 해드릴 때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민석이가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경로당 가서 할머니들 만나고 오후에는 순자랑 커피 마시기로 했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긴 뭘 무리해. 이제 정말 할 일이 생겨서 좋아.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 경로당에 갔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자신과 진짜 가족들, 그리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주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주변에서 여러분을 이상하다고 하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평온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